자, 이제 봐볼까? 봐보자. 아까 니네 그 시험 봤을 때 앞부분에서 1번부터 5번까지는 내가 낸 거였는데 A급 리미티드 문제 그대로 한 거거든? 그쵸? 근데 원래 그건 맞췄었으면 참 좋을 뻔 했는데 뭐 어쩔 수 없지. 근데 공통으로 틀린 문제가 있어요. 3번 문제. 그게 뭐였냐면 어디 갔어 이거? 음, 이거 있었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 뭐 조각상이 3개가 놓여 있는데 요 길이는 A고 요 변의 길이는 A-2고 요 변의 길이는 A 플러스 2라고 하자. 여기에서 삼각형의 최대각의 크기는 최소각의 2배일 때 각 조각상끼리 거리를 모두 구하시오 그랬잖아. 세연아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맨날 자니까 테스트가 잘 안 나오잖아 점수가. 자 봐봐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요 길이를 세타라고 그러고 요 길이를 2세타라고 하자. 여기서 이제 시작을 했죠. 여기서 시작을 했어. 그래서 반으로 쭉 나누었지. 반으로 쭉 나누니까 세타 세타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그렇구나. 일단은 세타 세타니까 이 변의 길이와 요 변의 길이가 똑같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세타 세타니까 2세타가 되죠. 맞지? 그래서 여기를 A, B, C, D라고 놓으면 삼각형 ABC와 닮았다. 삼각형 2세타 세타니까 2세타 세타에서 DAC가 닮았다. AA 닮음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닮은 비로 할 건데 일단 미지수를 이제 설정을 해야 돼. 우리가 미지수를 설정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일단 우리가 모르는 건 이 삼각형에는 얘 하나밖에 모르잖아. 그래서 내가 요 길이를 뭐 P라 그러고 요 길이를 Q라고 해보자.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맞지?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였어? 첫 번째가 얘가 P면 얘도 P니까 P 더하기 Q가 A 플러스 2다라는 식이 당연히 나오죠. 내가 미지수 저렇게 둔 거니까. 됐지? 그 다음에 이제 P와 Q를 각각 A에 관한 식으로 바꾸는 거야. A에 관한 식. P가 들어간 놈, P. AD가 들어간 놈. AD가 얘죠? 그럼 AB가 필요하겠지. AB. 그래서 어떻게 돼? A 대 P는 이제 아무거나 이제 A 들어간 식으로. 뭐 할까? BC 할까? BC 대 AC. 좋네. 그러면 A 플러스 2 대 A 마이너스 2. 이해되죠? 그러면 얘가 P에 관한 식으로 내가 바꿀 수 있지. 다 전개한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는 Q에 관한 놈. DC죠. DC니까 AC가 일단 필요해. 그래서 AC, A-2 대 Q는 그 다음에 아무거나 뭐해? 아무거나 BC, A 플러스 2 대 똑같지? 뒤에가 똑같은데 뭐 상관없을 것 같은데 맞죠? 여기도 똑같이 A 플러스 2 대 A 들어가게 해볼까? A, B, DA 안 되지. A 플러스 2 대 A 마이너스 2 이렇게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얘를 이제 계산을 해주면 P는 A 플러스 2분의 A의 A 마이너스 인 거고 그 다음 여기서 Q는
a 플러스 2분의 a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개를 여기다가 집어 넣는 거지. 요 식에다가. 그래서 a 플러스 2분의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뭐 분모가 똑같으니까 그대로 쓰면 플러스 a 마이너스 2의 제곱 뭐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가 a 플러스 2다. 요거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양변에 a 플러스 2를 곱하면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가 될 거고 a제곱 넘어가서 없어지고 그 다음 a제곱 마이너스 10a 4 없어지고 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a 값이 나오는 거지 여기서. a는 그럼 0 또는 10이니까 당연히 a는 얼마예요? 끝났죠? 그래서 8, 10, 12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어요? 이게 공통으로 다 틀렸던 거고. 자, 그 다음 우리는 절로 넘어갑시다. A급 리미티드. 저번에 3회 3번까지 풀었지. 맞니? 3회 3번까지 풀었어요. (3회) 4번 봐볼게. 4번 세 자연수 1, 4, 5, 2, 1과 3회지 1, 4, 5, 2, 1과 그 다음 1, 4, 9, 1, 3 1, 4, 9, 1, 3과 1, 5, 5, 9, 9를 어떤 자연수로 각각 나누면 나머지가 같다. 이러한 자연수 중 가장 큰 수를 m, 그때 나머지를 r이라고 할 때, n이라고 할 때 m 플러스 n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네요. 그죠? 자, 어떤 자연수로 나누면 나머지가 같다니까 이 세 식을 다 어떻게 써? 내가 뭘로 나눠? 뭘로 나눌까? A로 나눌까요? A로 나누면 어떤 몫이 있겠고 나머지가 n이다. 뭐 이런 거죠. 그치? 나머지는 n이라고 그랬으니까. 또 얘도 A로 나누면 어떤 몫이 있겠고 나머지가 n이다. 얘도 A로 나누면 어떤 몫이 있겠고 나머지가 n이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지. 맞죠? 요거는 다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때 A 값 중에서 최대값을 m이라고 했어.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니까 나머지가 다 똑같으니까 식이 3개잖아요. 내가 한쪽에서 한쪽을 빼버릴게. 연립방정식 같이. 네,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뺄게요. 얘가 1번식, 2번식, 3번식이라고 했을 때 2번 빼기 1번씩 하면 어떻게 돼? 14913에서 14521을 빼보자. 아, 어렵네. 8. 2지 왜 8이야, 이씨. 2. 야, 91에서 52 빼면 얼마니? 아, 어려워. 9. 390인가요? 는 A로 묶어서 Q 다시 마이너스 Q 끝났죠? 항상 우리가 이제 연립을 할 때 이렇게 더하기 빼기가 없어지고 이렇게 인수 분해가 돼 있듯이 해줘야지 우리가 문제 풀 수 있죠. 그 다음 또 3번에서 2번을 빼줄게. 3번 빼기 2번 하면 9에서 3 빼니까 2, 9에서 1 빼니까 8, 55에서 49를 빼자. 너무 어렵다. 3가? 아, 뭐 4야. 6이죠. 680 이렇게 나오죠. 맞지? 는 A의 Q
2 프라임 빼기 Q 프라임. 이렇게 나오지. 맞아요? 자, 여기서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가 중요해. 해석. 392는 A 곱하기 뭐고 682는 A 곱하기 뭐야? A가 똑같이 들어갔네. 그 A는 두 수의 뭐야? 공약수지. 근데 A가 가장 큰 걸 구하라며. 따라서 뭘 구하면 돼요?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돼.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됐니? 392와 682의 최대 공약수. 우리 어차피 구할 수 있으니까 유클리드 호재법으로 구해볼까? 유클리드 호재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겠지? 유클리드 호재법은? 아닌데. 이놈과 이놈의 차가 얼마죠? 차이를 또 보는 거야. 2에서 2 빼니까 0이고 8에서 9 빼니까 9고 5에서 3 빼니까 2겠네. 맞아요? 뺐지? 그러면 682와 392의 최대 공약수는 290과 392의 최대 공약수와 같다지. 이게 유클리드 호재법이죠. 맞아. 만약에 이 숫자가 좀 더 작았어. 그럼 내가 여기다가 몇 배 한 다음에 빼도 돼요? 상관은 없어. 왜냐하면 묶이거든, A로. 내가 여기서 얘 빼봤자 어차피 A로 묶이거든. A가 항상 나온다고. 이해되지? 이거는 언제 많이 써먹어? 문제 풀 때도 많이 써먹긴 하지만 언제 많이 쓰죠? 코딩할 때 많이 쓰죠. 코딩할 때는 392, 682, 2 이렇게 짜기가 힘들다고요. 차라리 뺀 다음에 그놈 최대 공약수 구하는 게 편하지. 어디? 어디가? 여기서 이게 아이씨 잘못 뺐잖아. 9에서 3 빼면 얼마냐? 6이었잖아. 686이었네. 4. 됐죠? 한 번 더 빼. 392에서 294를 빼. 그러면 12에서 4 빼니까 8. 얼마야? 38 된 거지. 38에서 29를 빼니까 9인가요? 그럼? 38. 맞지? 그러면 다시 이제 98과 294의 최대 공약수야. 다시. 그럼 다시 여기서 얘 뺄까? 다시 여기서 얘 빼면 어떻게 되지? 14에서 8을 빼니까 6. 28에서 9를 빼니까 28에서 9를 빼니까 19. 이렇게 나오죠? 다시 이놈과 이놈의 최대 공약수. 뭐야? 딱 2배네요? 딱 2배잖아. 야, 그럼 끝났네? 맞죠? 2배죠. 그럼 얘가 최대 공약수네. 이해됐어요? 따라서 98이 M. 여기서 A란 뜻이야. 그럼 뭐 다 끝난 거지. 문제 뭐였냐? M, 그때 나머지 그냥 아무 데나 하나 집어 넣으면 되죠? 제일 작은 놈. 14521. 14521을 98로 나누면 몫이 얼마야? 91은 98. 47. 2. 95, 45, 4. 84, 32. 94, 36. 392. 0. 8. 1. 그러면 98인가요? 88에 64. 98에 72. 72에다 6을 더하면 얼마지? 78. 그러면 나머지는 7, 1, 17 이렇게 나오겠네. 따라서 M 더하기 N 어디 갔어? 98 더하기 17 하면 답이죠. 이제 115 이렇게 나오겠네. 됐니? 이거 그냥 392, 680 이렇게 하는 게 더 빨라요. 그냥 한번 해본 거야. 만약에 문자가 막 나오고 하면 이게 좀 더 편할 수가 있거든. 자, 그 다음 5번 봐볼게. 주사위를 2번 던져서 첫 번째 나온 눈의 수를 A, 두 번째 나온 눈의 수를 B라 그러자. 그러면 일단 생각이
A는 1, 2, 3, 4, 5, 6 중에 하나고 B도 1, 2, 3, 4, 5, 6 중에 하나죠. 그 다음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 그럼 결국은 36분의 1까지는 우린 다 알고요. 이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을 확률이 그건 뭐야? 판별식이 0보다 작다잖아 이거. 거기서 이제 AP가 몇 개 들어가냐 그것만 따져주면 되는 거지. 그럼 바로 할게. 5번을 보면 Y는 X제곱에 마이너스 A 플러스 B의 X 플러스 AB 플러스 1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놈의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작으면 되더라. 이거 뭐 다 아니까. 그러면 뭐야 이게?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으면 된다. 요거 완전 제곱식이네요.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4 넘어가주면 4보다 작으면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따라서 이 식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뭐야? 절대값 A 마이너스 B가 2보다 작으면 되는 거죠. 그치? 그거 그냥 해주면 되네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몇 개인지 이제부터 세주는 거지. 차이가 첫 번째 0 될 때 6개가 되죠. 뭐 안 봐도 뻔한 거고요. 두 번째 차이가 1 되려면 A가 하나씩 커. 5개, 5개니까 10개인가요, 그럼? 맞니? 2, 1, 3, 1 해서 6, 5까지. 5개. 반대 또 5개, 10개. 끝이네. 16개네. 그 36분의 16. 얼마야? 9분의 4. 됐죠? 이것도 뭐 간단하게 풀 수 있지. 자, 6번 같은 경우는 이차함수에다가 점피를 딱 찍고 했는데 그 그림에서 O, P, B, A가 사다리꼴이 되도록 해라 그랬어. 6번. 자, 사다리꼴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쓰는 게 가장 편할까를 생각을 해봐야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얘가 이제 원점이죠. 그 다음, P가 어딘가에 있대.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생긴 놈이 사다리꼴이 되라 이거죠, 지금. 자, P의 위치가 어디 있던 간에 사다리꼴이 뭐야? 한쪽만 평행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P의 위치가 어디 있던 간에 얘하고 얘는 평행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보니까. 기울기가 다르다고. 그러면 당연히 얘와 얘가 평행해야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나는 P의 좌표를 문자를 쓰자. A, 뭐야? 2분의 1 A제곱이죠. 이렇게 놓고 기울기가 똑같다라고 하자 이거야. 기울기가 똑같다. A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2 여기가 마이너스 2,2라 그랬고요. 여기가 B점이죠. B점의 좌표는 5,2분의 5 2분의 25지. 그러면 당연히 이놈의 기울기는 5에서 마이너스 2를 빼니까 7분의 2분의 25에서 2분의 4를 빼니까 2분의 21 해가지고 7, 3의 21 2분의 3이네. 얘가 이놈과 이놈 A분의 2분의 1 A제곱이니까 A 약분됐으면 2분의 A다 해서 그냥 바로 A가 나와버리네요.
A3이잖아. 그쵸? 점 P의 좌표를 그럼 끝났네. 이건 되게 쉽네. 3,2분의 9네요. 그냥. 됐어요? 여기선 그냥 사다리꼴 되려면 한쪽이 평행해야 되니까 기울기가 저 두 개가 똑같으면 된다. 뭐 이런 거. 자, 7번은 2차 방정식이 두 개가 나왔는데 얘를 모두 만족하는 실수 x가 존재하도록 하는 0이 아닌 실수 a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이것도 약간 잠깐 머리를 쓰면 돼요. 또 되게 막 무식하게 구하지 말고 2x-5, x-5 2x-5, x-5의 값은 a고 그 다음 2x-3, x-4 2x-3, x-4의 값은 a분의 300이다. 자, 일단 2차 방정식 풀 건데 a 때문에 지금 못 풀어. 그렇지? 근구하고 싶은데. 그럼 당연히 a 값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두 개를? 두 개 어떻게 하면은 a가 사라져? 어떻게 하면 돼?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을 곱해버리면 돼. 그러면 a가 사라지죠. 물론 4차식이 돼버려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a가 사라진 게 어디야? 좌변끼리 곱하고 우변끼리 곱해도 상관없죠. 등식은 성립하지 항상. 더하기 곱하기 뭐 사칙 연산이건 뭐 로그를 씌우건 지수를 하건 등식은 항상 성립해요. 똑같이만 해주면. 그러면 결국은 이거 곱하기 이거는 300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치? 얘를 풀어주면 되는 거야. 이거 어떡하지? 저 방정식 어떻게 푸냐? 전개해야 되나? 잠깐만. 이렇게 하면은 8 마이너스 14. 둘 다 마이너스 13 나오네.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요. 2x 제곱 마이너스 13x 플러스 20 가운데 것끼리 곱하면 2x 제곱 마이너스 13x 플러스 15 이렇게 나오죠. 는 300. 그래서 우리 여기서부터 이제 많이 하던 거지. 얘 치환하는 거지. 뭐 a로 치환하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제곱에 두 개 더하니까 35a 플러스 20 곱하기 15 하니까 300은 300. 그 0되네. 그럼 딱 봐도 a는 0 또는 뭐 마이너스 35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쉽지. 그러면 0일 때 2x제곱 마이너스 13x가 0이래. 그 x로 묶으면 2x 마이너스 13이 0인 거고 x는 0 또는 2분의 13 뭐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 얘가 마이너스 35야. 그러면은 2x제곱 마이너스 13x 플러스 35가 0 되고요. 1, 2, 7, 5, 5, 7. 안 되죠? 판별식을 봐보면 b제곱 13, 169지. 빼기 8 곱하기 35. 83. 야, 판별식이 음수네. 여기서 실수가 안 나오네요. 실근이 안 나와. 안 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 두 개로 따져주면 되겠네. 그 x가 0이니까 0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a는 25. 또 2분의 13이니까 그것도 여기다 집어넣죠. 2분의 13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13 빼기 5 하니까 8 곱하기 2분의 13 빼기 2분의 10, 2분의 3 곱하니까 4 해서 10이 이렇게 나오겠네. 그쵸? 응. 그 다음 8번. 그림 그릴 동안 조금 풀어보고 있어봐.
8번. 지금 8번. 팔 번은 정사각형. MLND. M 됐어. 1번 문제는 삼각형 BCN. 2번 문제는 삼각형 ANT. 정신 차리세요. 아저씨 정신 차려. 머리를 써. 자, 둘 다. 첫 번째 문제는 삼각형 BCM. 얘가 전체 몇이냐. 두 번째 문제는 삼각형 AND. 얘가 지금 전체 몇이냐. 지금 그거 따지는 거죠. 그리고 준 거는 정사각형이다. 정사각형이고 얘는 한 변의 중점이고 한쪽에서 중점으로 선을 걷을 때 요놈과 요놈이 평행이 되도록 했다 이거지 그냥. 원래 이놈과 이놈이 평행이면 우리는 이미 삼각형 중점 연결 정리 알기 때문에 얘와의 길이가 같으니까 얘와 얘는 문제에서 안 줬어도 길이가 당연히 같겠죠.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 90도니까 당연히 여기도 이제 90도가 되겠지. 여기까지 뭐 다 나오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줘야 돼? 우리는 넓이 B 한번 따져봐야 되지. 넓이 B 따져보자. 일단 요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닮은 비가 1대2니까 넓이의 B는 1대4가 되죠. 그럼 내가 요 놈의 넓이를 A라 그랬으면 요 놈의 넓이는 3A가 되겠죠. 여기. 이 끝이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뭔가가 있을 거야. 뭔가가 있을 거야. 길이가 똑같고 90도. 잠깐만 살펴보자. 삼각형 요 놈 90도부터 시작할게요. MBC가 90도 뭐 얘인데 얘가 삼각형 N 90도 왠지 얘하고 얘가 같을 것 같잖아. CD 뭔가 얘가 뭐 같아 느낌에. 그럼 일단 얘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일단 직각삼각형인데 빗변 길이 같죠. 그렇죠? H 같고요. R도 같죠? RH가 일단 같아. 90도의 빗변의 길이 똑같은데 또 뭐가 있어? 뭐가 있을까? 이 변하고 얘하고 같다는 건 모르겠고. 보니까 90도 삼각형 할 때 우리 이거 많이 쓰죠. 이 각을 동그라미라고 그러고 이 각을 x라고 그러면 당연히 동그라미 더하기 x는 90도니까 얘가 x가 되고 동그라미가 되고. 그렇죠? 이거 그냥 AA 닮음이라고 했어도 됐고 RHA 닮음이라고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됐지? 닮음이래. 합동. 미쳤나봐. 합동. 됐어요? 합동이지. RHA는 닮음 조건 아니지. 합동 조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뭔가가 나오는 거야. 그럼 A 더하기 3이 4A니까 얘가 4A가 된 거죠? 그럼 뭐 다 끝난 거지. 다 끝났어. 어떻게 끝났어? 얘가 중점이라며. 그럼 내가 이제 보조선 이렇게 그려버리면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A, 5A. 그쵸? 5A, 50, 15, 20이겠지. 전체는 20이고 얘는 4A. 비율 구하라고 한 거지. 몇 배냐? 그러면은 20분의 4라고 해야 되니까 5분의 1배. 맞지? 넓이는 저놈의, 그렇죠. 조그만 놈은 큰 놈의 몇 배냐? 5분의 1배. 이거 5배라고 쓰면 안 돼.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보자, 두 번째. 두 번째는 A&D야. 여기 넓이인데, 자, 여기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알았으면 참 좋겠어. 뭐 이런 높이 알았으면 참 좋겠고 하지만 그거 별 의미는 없는 것 같고, 내가 만약에 이렇게 보조선을 그리면 직사각형 안에 어떤 점, 내부의 한 점을 찍었을 때 이 넓이 더하기 이 넓이는 왼쪽 오른쪽 넓이 더한 거와 똑같죠. 그런 거 있었지. 그렇지. 여기가 4A라며. 근데 1대 1이니까 여기도 4A가 되죠. 그 얘가 8A잖아. 맞지? 그 아까 전체가 20A였으니까 반반 나누면 10A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이제 2A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거죠. 요거 하나 이용하는 거지. 따라서 얘는 어떻게 답을 해? 넓이의 B를 구하라고 그랬구나. 그럼 1대 10이겠네요. 2A 대 20A니까. 됐어요? 맞니? 저렇게 하면 돼. 하나는 합동 이용했고 하나는 직사각형 가운데 점 찍었을 때 위아래 더한 거는 양옆에 더한 거와 똑같다. 그거 이용해 준 거야. 별로 안 어렵죠? 안 어려워. 자, 9번은 5개의 정수가 이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데 이웃하는 두 정수의 차는 일정. 여기서 다 끝났네. 이런 거 많이 풀어봤을 거예요. 한번 또 풀어보고 있어봐. 문제 읽어보시고 풀어보고 있어봐. A, B, C, D, E. 등차 수열이고 5개의 수의 평균이 1, A, B, C 평균이 마이너스 5. 이렇게 생겼는데 5개 정수의 고배값을 구하라. 이건 그렇게 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하죠? 이렇게 홀수계가 나오면 이 가운데 숫자를 기준으로 하죠. 그치? 여러분들 등차 수열 배웠지? 맞죠? 그럼 공차를 D가 있으니까 D 쓰면 조금 그렇고 공차를 뭐라고 할까? 그냥 S라고 할게. 됐죠? 내가 가운데를 C라고 뒀으면 B는 C 빼기 S, A는 C 빼기 2S, D는 C 더하기 S, E는 C 더하기 2S. 여기까지 돼요? 내 공차를 S라고 놨어. 그치? 근데 평균이 1이라며 5개를 다 더해. 5C죠. 얘를 5로 나누는 게 1이니까 C가 나오는 거죠. C가 1이네. 가운데 값이 1이에요. 됐지? 가운데 값이 1인데 그래서 두 번째 들어가는 거지. 내가 얘 1이야. 그러면 얘는 1 빼기 2S, 1 빼기 S란 말이야. 이 세 개의 평균이 마이너스 5니까 이 세 개 또 다 더해주면 3 빼기 3S를 3으로 나눈 게 마이너스 5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 빼기 S가 마이너스 5니까 S는 6인가? 맞니? S가 6이면 5개 수 다 나온 거지.
6이야. 가운데가 1이고 마이너스 5고 마이너스 11이고 6도 하니까 7이고 6도 하니까 14. 뭐 이렇게 나왔겠네요. 자, 그러면 저거 마이너스 다 곱하면 얼마래? 아, 5,500래요. 5,500. 다 곱하면 5,500. 됐지? 그 다음 10번 넘어갈게. 10번은 버스가 같은 간격으로 쉬지 않고 순환도로를 도는 노선이 있어. 버스 간의 간격은 버스가 한 대 줄면 2분 40초 늦어지고 한 대 늘면 1분 36초가 빨라진대. 그러면 시간으로 줬어요, 지금. 이 버스의 속력이 시속 30km라면 버스는 몇 대가 있으며 순환도로의 거리를 각각 구하여라 그랬네. 이거는 순환도로라고 했으니까 그냥 원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치? 이거 두 가지가 있어요. 원과 직선이 있는데, 자, 직선에 내가 점이 있어. 점이 4개 있다고 쳐봐. 그 요 사이는 무조건 뭐예요? 점의 개수보다 하나가 작아. 무조건이지. 사이사이는. 맞아요? 이런 거 많이 했잖아. 무슨 도로가에 나무를 세우는데 이 사이 할 때는 1 빼야 되고. 근데 여기에 만약에 내가 4개가 있어. 이 사이사이도 몇 개야? 4개야, 원에서는. 똑같다고요? 그거 하나 알아놔야 돼. 여기서 준 거는 뭐냐면 지금 버스 몇 대인지 맞추라는 거예요. 한 대가 늘면 어떻게 되고 한 대가 줄면 어떻게라고 했죠? 그럼 당연히 미지수 뭘로 놔야 돼? 버스는 X대가 있다고 놓을게. 그 다음 문제에서 시간을 줬지. 시간 뭐야? 버스 간의 간격은 버스가 한 대 줄면 2분 40초 늦어지고 막 이랬잖아요. 그럼 내가 이 버스 간의 간격 시간을 Y시간이라고 줄게. Y시간. X대. 이해됐어요? 맞아요? 됐니? 자, 근데 버스의 대수와 순환도로라고 했고요. 그 다음 그러면 내가 X 곱하기 Y 하면 뭐야? X 곱하기 Y 하면 요거 아까 말하는 거야. 1개, 2개, 3개, 4개 이 간격이죠? 버스의 대수가 똑같다라고 그랬지? 그래 X 곱하기 Y 하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죠. 맞아요? 그 얘가 똑같아. 뭐가 똑같아? 버스 대수가 한 대 줄면 X 빼기 1이 되면 시간은 늘어나. 2분 40초가 늦어지고가 뭐야? 더 늘어난다는 뜻이죠? 2분 40초면 어떻게 돼야 돼? 160. Y 더하기 160초. 똑같은 놈이고 또 한 대 늘면 버스가 한 대 늘면 간격은 좁아지겠죠. 1분 36초가 빨라지니까 96이지. Y-96. 이거 연립방정식 풀라는 거야. 이해되니? 됐어요? 전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같다. 버스라고 했지만 지금 정류장에서 서지 않죠. 쉬지 않고 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연립하면은 XY가 전개하면서 없어지면서 풀 수 있을 거야. 요거 전개하면 XY 플러스 160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60. 얘는 XY 마이너스 96X 플러스 Y 마이너스 96.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없어지고 그럼 160x 빼기 y가 얘 넘어가니까 160. 쟤하고 쟤하면 또 얘 없어지고 마이너스 그래 하자. 마이너스 96x 플러스 y는 얘 넘어가니까 96. 두 개 연립하면 xy 나오는 거지 그냥. 두 개 더하면 되겠네. 160에서 96을 빼봐. 64인가? 64x는 256. 딱 떨어지죠? 그럼 x는 몇이야? 4네. 버스 4대 있네요.
버스 4대 있어. 버스가 4대 있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4대를 어디다 집어넣을까? 여기다 집어넣을까? 96 하기 귀찮으니까. 4대 집어넣으면 0, 4, 6에 24, 640. 그 y는 640에서 160을 빼면 되죠? 얼마야? 500? 480인가요? 480초. 네? 문제가 뭐라 그랬어? 순환도로의 거리를 구하시오라고 했네. 시속 30이라 그랬죠? 아이, 어차피 시속 30km니까 얘를 시간으로 바꿔줘야 되지. 시간을 바꾸려면 어떻게 되냐? 곱하기 3600분의 1 해주면 되는 거지. 그쵸? 60을 두 번 나누면 되니까. 6. 68에 48. 12로 하면 되는구나. 4, 30. 15분의 2네요. 맞죠? 15분의 2시간이 걸려. 잠깐만. 4개, 아니. 하나만 한 거죠, 내가. 그러면 안 되죠. 곱하기 4를 해줘야 되는데, 곱하기 4를 하면 15분의 8시간이 걸리네요. 그렇죠. 15분의 8시간이 걸려. 근데 시속 30km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가 30 곱해주면 되는 거죠? 맞지? 시간에다가 속력 곱하면 거리잖아. 곱하기 30 하면 그 답은 얼마가 나와? 16km 이렇게 나와. 버스는 4대, 전체 16km. 이해되니? 자, 왜? 지금 몇 시야? 왜? 갑자기 너무 빨라졌어? 응. 아니, 안 해. 어. 오늘 원래 이거하고 이제 풀이하고서 남는 시간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돼서. 응. 시간이 좀 모자라서. 자, 11번은 1에서부터 1299까지 수를 나열해서 다음과 같이 한 자리씩 숫자를 센다면 1299의 1의 자리는 1의 자리 숫자 9는 몇 번째 숫자가 되겠는가? 이건 그냥 하면 되죠. 1부터 9까지는 9개고 10부터는 2개씩 들어갈 거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맞죠? 100부터는 3개씩 들어가고 999까지 그거 다 더하고 그다음에 이제 1000만 봐주면 되네. 요거는 니네가 한번 풀어보고 12번 은희는 마카롱을 사러 베이커리에 갔다. 이 베이커리에서는 8가지 종류의 마카롱을 몇 가지 종류씩 묶어서 세트로 팔고 있었다. 은희가 8가지 종류의 마카롱을 모두 한 개씩 8개를 사려면 어떤 세트들을 사야 되는가? 단 한 세트는 한 가지. 야, 이거는 도표만 잘 정리하면 답 나와요. 빨리 한번 해보자. 이건 뭐 풀어주는 것도 아니고.
모두 한 개씩 8개를 사려면 어떤 세트들을 사야 되는가? 이건 세트별로 분류를 하면 되죠. 문제가 저렇게 생겨먹었으니까 겹치지 않게 다 하나씩 들어가 있을 거야, 아마. 그래서 그것만 잘해주면 돼. 큰일 났다. 자, 여기 봅시다. 일단 세트당 분류를 하면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이제 골라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각각 하나씩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1, 3, 4 하면은 8개 하나씩 그냥 고르는 거지. 됐지? 도표만 잘 정리하면 되는 거야, 이건. 그 다음 13번 바로 넘어갈게요.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냥 잘 봐봐. 미술부인 태영, 레오, 지환, 미나는 4명이야. 페인트를 사와서 미술부실을 꾸미기로 했다. 페인트를 태영이는 2통, 레오와 지환이는 각각 3통씩 사왔다. 미나는 페인트를 사오지 않았으나 친구들이 사온 페인트를 함께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돈을 내겠다고 했다. 페인트는 한 통당 모두 같은 가격이었고 미나는 12,000원을 냈다고 했어. 미나가 낸 돈을 나머지 3친구들이 어떻게 나누어 가져야 공평하겠는가? 이거 너무 쉬워. 딱 1분 줄게요. 공평하다는 건 뭐야? 페인트 똑같이 사야 된다는 뜻이죠.
저렇게 나눠 가져야 된다고? 음. 잘 생각해. 몇 명이야? 4명이지. 총 몇 통 사왔어? 8통이지. 근데 이걸 다 했대. 그럼 결국은 1인당 몇 통씩 사와야 되는 거야, 원래. 2통씩이겠지, 8통 사왔으니까. 근데 태영이는 2통 사왔잖아. 그 레오하고 지환이한테 6천 원씩 줘야지. 그럼 끝나는 거죠. 그 끝이야, 13번. 14번은 귀찮으니까 그냥 니네가 해. 높이가 2인 삼각형 내부의 한 점 P를 지나고 밑변에 평행한 직선이 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할 때라 그랬어요. P에서 밑변까지 거리를 구하라. 이게 뭐냐면 삼각형이 있는데 이 가운데 어떤 점 P가 있대요. 그래서 P를 밑변과 평행하게 이렇게 걷더니 이 넓이하고 이 넓이가 똑같았다 이거야.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거든. 이해되죠? 근데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좌표 축에다가 이렇게 두고서 좌표로 구하는 게 편해. 편해. 자,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미지수를 잡아야죠. 내가 여기를 0,0이라고 두고 여기를 뭐 A,0이라고 두고 뭐 여기는 뭐 B,C라고 둬야 되나? 그쵸? 근데 이런 거 풀 때도 야, 잘 봐. 야, P가 여기 건, 여기 건, 여기 건, 여기 건, 여기 건 상관없을 거 아니야. 그럼 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수선 내려가지고 여기 P라고 하겠어. 이게 제일 편하죠. 그래서 P의 좌표를 또 그럼 뭐라고 나? B, 뭐 X라고 둔 다음에 그냥 풀어버리면 되는 거지. 그래서 복잡해. 문자들 많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15번은 하지 마세요. 좀 어려워. 입체 도형 나오고 짜증나. 어차피 입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16번 봐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변의 길이가 ABC인 삼각형이 있다. 그리고 A제곱 빼기 39 B제곱 뭐 저런 식을 줬을 때 A 더하기 C는 3B임을 설명하라. 뭐 이런 거거든. 문제 딱 봐도 뭐야? 다음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맞춰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플레이야? 인수분해 하라는 거야 그냥. 이해되죠?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C는 3B니까 A 플러스 C 빼기 3B라는 인수가 나와주면 참 좋겠지. 지금 그 뜻이잖아요. 근데 인수분해가 어려워 이 문제는. 인수분해 하시오 그러면 조금 멋이 없으니까 저렇게 그냥 문제 만드는 거죠. A제곱 마이너스 39. 인수분해를 과연 어떻게 하면 게 좋을까?
39가 짜증나죠, 이거. 내가 내림차순 정리하려고 그래도 39가 안 맞고 있나? 3 곱하기 13 하면 되겠구나. 자, 가보자. 이거 인수분해 문제니까. 일단은 쪼개서 할 수도 있는데, 쪼개서 하는 게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좀 더 어렵고요. 일단 안 보이면은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잖아요. 근데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때는 이렇게 나와 있는 문자 중에 차수가 제일 낮은 놈으로 하는 거거든. 다 2차니까 아무거나 해도 돼. 그냥 만만하게 a제곱으로 할게. a제곱에 a 여기 있죠? 플러스 10ba라고 써주고 a를 그냥 x처럼 본다는 뜻이지. 나머진 그냥 해줄게. 마이너스 39b제곱 마이너스 c제곱 플러스 16bc야. 그럼 x에 관한 2차 식이다라고 놓고 얘가 인수분해가 돼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얘가 인수분해가 돼줘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로 묶어서 39b제곱 마이너스 16bc 플러스 c제곱이라고 보면 딱 봐도 3 곱하기 13, 11 뭐 이렇게 하면 되네요. 아 이거 자리 바꿀 거 좀 더 편했는데. 맞죠? 그 다음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그치? 이쪽으로. 그러면 마이너스에 3b제곱 3b 마이너스 c 13b 마이너스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a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두 개 더해서 10b가 나오면 되는 거지. 맞아요? 두 개 더해서 10b. 그러면 여기서 얘를 빼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인수 들어가고 얘는 여기까지 이렇게 인수 들어가면 되죠.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여기는 어차피 A니까 A에다가 얘 A-3B 더하기 C A에다가 얘 A 더하기 13B 빼기 C는 0이다. 그래서 얘는 0 또는 얘가 0이야. 그런데 딱 봐봐. 그럼 얘가 이제 문제 조건이죠. 얘가 0 나와야 되니까 A 플러스 C가 3B다. 얘는 왜 0이 안 되죠? 죽었다 깨나도 될 수가 없어요. C가 A 더하기 13B와 같을 수가 없죠. 13이 아니라 그냥 B여도 같으면 안 돼. 그럼 삼각형이 이루어지지가 않지. 삼각형은 항상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이 얘보다 커야 돼. 그래야 삼각형이 되죠. 물론 그걸 제일 긴 변으로 하긴 하지만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게 조금 복잡하다 그러면 내가 얘를 대충 쪼개면 A하고 B제곱 있고 그럼 AB가 필요하고 BC가 있으니까 A제곱 B제곱 A, B, B제곱 C제곱 BC 아마 이렇게도 될 것 같아 내 생각엔. 그러면 A, B, B제곱이니까 잠깐 이거의 반이 5죠. 반이 5지. 5의 제곱 25. 이거의 반이 88이 이거 여기까지 너무 큰데? 64? 64에서 25를 빼니까 39네. 맞냐? 맞지? A제곱, B제곱. 그 64를 플러스를 해줘야 되나?
얘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할게요. a제곱 플러스 10ab 플러스 25b제곱 해주고요. 여기는요.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마이너스로 묶어서 64b제곱 마이너스 16b 더하기 어디 갔어? c제곱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왼쪽이 완전제곱씩 a 플러스 5의 완전제곱 5b의 완전제곱 빼기 오른쪽이 8b 88에 64니까 빼기 c의 완전제곱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합차가 되니까 a 더하기 b에서 8b 빼기 c를 더하면 a 더하기 13b 빼기 c가 돼서 얘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 얘를 빼주면 a 빼기 3b 더하기 c가 돼서 얘가 나오는 거죠. 그렇지? 이게 보이면 이걸로 해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쪼개는 게 잘 안 보여. 그래서 보통 저렇게 그냥 내림차순 정리를 하는 게 좀 더 편하죠. 계산할 때. 요거 됐으면 17번. 어느 농장에서 재배한 작물을 전부 수확하여 대형마트에 배송하기로 했는데 사람이 손으로 수확할 때는 50명이 40일을 걸려. 자, 일하는 거죠. 일하는 거야. 배송일 40일 전에 50명의 사람들이 수확을 시작했고 수확을 시작한 지 5일 후부터는 배송일보다 일주일 일찍 수확을 끝내기 위해 수확 기계도 사용하기로 했어. 그런데 기계를 딱 사용하기 시작한 날 또 몇 사람이 그만뒀어요. 결국은 배송일에 맞춰서 작물을 수확을 했는데 일을 그만둔 사람은 몇 명이겠나. 이런 게 이제 어렵죠.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방정식을 어떻게 세워야 되겠 50명이서 40일이 걸려. 그다음 5일 후에 기계를 썼어. 그래서 일주일. 왜 썼어? 일주일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몇 명 나가버려서 결국은 똑같았어. 일을 그만둔 사람은 몇 명이겠는가? 미치겠지. 맨 처음에 딱 봤을 때 그러면 기계는 도대체 사람의 몇 명분인가? 그걸 알고 싶어요. 기계는 도대체 몇 명분인가? 그러면 그걸 알기 위해서는 사람 한 명이 하루에 사람 한 명이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을 알고 싶어. 그렇죠? 그럼 전체 일의 양을 숫자 1이라고 봤을 때 50명이니까 사람 한 명이면 이제 50분의 1이 되는 거고요. 또 40일이나 걸렸으니까 곱하기 40분의 1을 해서 사람 한 명은 하루에 2000분의 1만큼밖에 일을 못해. 당연한 거죠. 2000명이 있으면 하루에 일 다 끝나는 거고 혼자 하면 2000일 걸리는 거지. 그런 거야. 그 다음 5일 후 기계가 왔는데 원래 40일 동안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잘 봐요. 40일 동안 작업을 해야 되는데 5일 후 기계가 왔어. 이해되죠? 5일 후 기계가 왔어? 그런데 왜 기계를 썼어? 일주일 먼저 앞당기려고 빼기 7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28일. 기계는 원래 28일을 쓰려고 했단 말이야. 맞죠? 맞아요? 기계는 원래 28일을 쓰려고 했어. 기계는 원래 28일을 쓰려고 했었단 말이야. 그런데 몇 명이 빠져서 결국은 똑같아졌다 그랬지. 근데 기계가 28일 동안의 일을 한 양은 50명이서 원래는 몇 명하고 한 것과 똑같아요? 그게 중요한 거야. 기계는 나는 원래는 28일을 쓰려고 했어. 그러면 기계를 28일 동안에 쓰는 것은 사람 50명이서 며칠분일과 똑같아요? 일주일 빨라졌으니까 얘는 사람 50명 곱하기 7일 이 정도의 일과 똑같지. 그래야지 일주일 빨라질 거 아니야. 기계는 28일 썼으면 50명이서 7일 동안 일을 한 것과 똑같아야지 7일 일찍 끝내는 거 아니야. 그렇죠? 맞아. 이걸 하고 7일 동안 일을 하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 어떻게 해야 되지? 그 기계가 하루 동안에 하는 일의 양은 사람이 50명에서 7일 동안에 일을 하는 양과 똑같죠? 맞지? 또 어떻게 하면 돼요? 식을? 사람이 50명에서 7일 동안 한다고. 7일. 7일. 사람 한 명이 하루에 2000분의 1만큼 하고 기계는 28일 동안 일을 한 게 사람 50명에서 7일 동안 한 것과 똑같아. 그럼 식을 어떻게 해야 되지? 기계가 하루 동안 수확하는 양은 어떻게 돼요, 저건? 나는 기계가 하루 동안 일을 한 걸 알고 싶단 말이야. 기계가 같은 사람들이? 진짜야? 잘 봐. 기계는 뭐 원래 안 관뒀다고 생각을 해봐. 안 관뒀다고 생각을 해봐. 그래서 28일을 돌릴 거야. 이거 이해돼요? 왜냐하면 5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일주일 앞당기려고 했으니까 기계는 28일 동안 쓰는 거야. 그러면 기계를 안 썼을 때는 40일 걸리는데 기계를 쓰니까 7일이 빠졌다고요. 무슨 소리야? 그러면 기계를 28일 동안 한 건 50명에서 7일 한 것과 똑같아야지. 그래야지 일주일이 빨라지는 거지. 이해되죠? 응. 그럼 사람 50명에서 7일이래. 그러면 사람 50명에서 7일. 여기다 곱하기 40, 다시 50 하면 되는 거죠? 곱하기 50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40분의 1. 사람 50명은 하루에 40분의 1만큼 일을 하죠? 한 명이 2000분의 1만큼이었고 곱하기 7 하면 되잖아. 그쵸?
그러면 당연히 40분의 7. 언제? 28일 동안 40분의 7만큼 일을 해. 그럼 당연히 기계는 얘를 어떻게 줘야 돼? 또 여기다가 곱하기 28분의 1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얘가 뭐야? 기계가 하루에 일을 한 양이 되죠. 얼마야? 160분의 1을. 기계는 하루에 160분의 1만큼 일을 해요. 이해됐어요? 이거 이해되니?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만둔 사람이 얼마만큼이냐. 그만둔 사람이. 야, 기계는 하루에 이만큼이라고 사람은 하루에 2000분의 1을 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거 나누기 이거 하면 되는 거죠. 이해돼요? 나누기 2000분의 1 곱하기 2000 하면 된다. 기계는 하루에 저만큼 일을 해. 그럼 이게 도대체 몇 명분이냐 이거지. 이거 하면 되잖아. 00 없어지고 얼마야? 4, 40, 50, 25. 12.5네요. 12. 왜? 아니야? 12.5. 그러니까는 기계가 하루에 이만큼 일을 하고 사람은 이만큼 일을 하니까 나눈 거야. 기계가 도대체 몇 명분이냐 이거지. 12.5명분이라고요. 12.5명분. 이해돼요? 하루라고 생각해도 되고 일주일이라고 생각해도 돼. 12.5가 계속 가는 거고. 그럼 12명에 13명이 이 중에 12명에 13명의 답은? 12.5명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 일을 그만둔 사람은 12명인가 13명일까? 이게 중요해 또. 마지막 문제가. 12.5명 하면 안 되잖아. 잘 봐. 12.5라는 건 내가 160분의 1을 사람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렇지. 나눴다고. 그랬더니 10이 딱 떨어졌으면 참 좋은데 12.5야. 야, 그럼 12명이 그만둔 거야? 13명이 그만둔. 여기서 둘 중에 하나 찍어야 되거든. 몇 명이라고 답을 해야 되지? 배송일에 맞춰서 끝났다 그랬어요. 정확히 끝난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까지 작업을 다 끝내야 돼. 그 뭐 8시에 끝나고 7시에 끝나건 그 문제는 거기까지는 안 준 거예요. 딱 맞춰서 그런 게 아니라 그 12명이 그만둬야 돼. 13명이 그만둬야 돼. 기계는 12.5명 분이야. 사람이. 12명이 그만둬야죠. 13명이 그만뒀으면 하루 넘어가요. 조금 더. 이해되죠? 답은 12명. 자, 그 다음 18번 봐봐. 이것도 그냥 할게. 봐봐. 개구리가 저녁 식사감으로 메뚜기를 잡았는데 메뚜기는 꾀를 내어 달리기 시합에서 자신이 이기면 놓아달라고 했고 개구리는 메뚜기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개구리와 메뚜기는 한 번 뛸 때 각각 20cm, 15cm씩 하고 개구리는 3번 뛰는 동안 메뚜기는 4번을 뛴대. 야, 개구리가 3번 뛰면 60cm. 똑같이 뛰네 이거. 어떻게 잡았지? 혓바닥 내밀어서 잡았나? 근데 개구리와 메뚜기가 한 번에 뛰는 거리는 시합이 끝날 때까지 변하지 않고 출발점에서 4m 되는 곳까지 갔다가 되돌아오기로 했대. 누가 이길지 구하시오. 에이, 요것도 뭐 그러네. 누가 이기니 무조건. 출발점에서 4m 되는 곳까지 갔다가 되돌아오기로 하는데 개구리는 무조건 20cm씩 뛰고 메뚜기는 무조건 15cm씩 뛰어요. 딱 나오네 누가 이기는지. 누가 이겨요? 개구리가 이겨? 메뚜기가 이겨?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얘는 20, 20, 20, 20 뛰고 얘는 15, 15, 15, 15 뛰고. 왜? 그렇지. 4m에
개구리 딱 맞아서 뛰고 이렇게 오면 되는데 메뚜기는 좀 더 가죠? 좀 더 가서 다시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개구리가 이기지. 됐어. 끝. 자, 19번. 자, 쌍둥이 자매 지은이와 정원이는 다른 쌍둥이 4쌍과 그 10명이에요. 인터넷에서 알게 된 후 처음으로 쌍둥이 빌딩 앞에서 모임을 가졌대. 쌍둥이 빌딩 어딨니? 아, 이게 잘 모르는구나. 여의도에 있어요. 어. 아, 지금도 쌍둥이 빌딩이라 부르나? 예전에 LG 빌딩이 쌍둥이 빌딩이었거든. LG 트윈스에서. 자, 그래서 쌍둥이들은 모두 2명씩이며 자신과 쌍둥이인 사람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과 악수를 했대. 이해되죠? 그러니까 최대 몇 번 할 수 있어요? 8번 할 수 있는 거죠. 최대. 한 사람과 2번 이상 악수를 하지 않았어. 지은이가 정원이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몇 번씩 악수를 했냐고 물었더니 9명이 전부 악수를 한 횟수가 달랐대요. 과연 지은이는 몇 번 악수를 했는지 구하시오. 이게 뭔 소리야? 자, 여기서 힌트는 뭐야? 전부 다 달랐다. 전부 다 달랐다. 전부가 다 달랐다. 정은이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몇 번씩 악수를 했냐고 물었더니 9명이 전부 악수를 한 횟수가 달랐어. 헷갈리게. 딱 찍어봐. 몇 번 했을 것 같아, 지금. 과연. 힌트는 모두 다르다. 모두 다르다. 모두 다르다. 모두 다르다. 9명이 전부 악수를 한 횟수가 모두 달랐다. 자, 여기 봐보죠. 자, 지은이가 물어봤어. 9명한테. 그랬더니 다 달랐어. 다 달랐다는 건 뭐야? 0부터 8까지 나왔다는 소리야. 이해되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 내가 얘한테 물어봤다고 쳐봐. 얘가 만약에 8번을 했다고 쳐봐요. 제가. 얘가 8번을 했어. 얘가 8번을 했어. 8번을 했어요. 쭉. 이해되죠? 그 얘는 몇 번을 해야 될까요? 자기 짝꿍은. 잘 이해가 안 가지. 내가 8번을 했으면 어떻게 되냐면 얘 다 한 번씩 다 가진 거야. 이해돼?
그 0 누가 가져요? 얘밖에 없어요. 이해되니? 여기도 이제 한 거지. 이해되죠? 8이 되면은 0이 된다고. 그러면 내가 얘한테 물어봤더니 얘가 7번 했다고 쳐봐. 7번 했어. 그러면 한 번은 얘가 돼야 된다고. 나머지는 다 하나씩 다 가졌으니까. 이해되죠? 짝이 저렇게 맞았죠. 08, 17, 26, 35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정원이하고 지훈이는 이렇게 돼야 돼요. 4, 4. 이해되니? 무조건. 그래서 4번이. 그러면 이건 여기까지 할게 오늘. 니네 어차피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는 시험 대비하느라 못 오죠. 시험 끝나고 봅시다.